우리 아이를 평범하게 자라게 하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 해결사 김쌤입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될까요? 머리가 좋으면 학습 태도가 다 좋을까요? 아니면 학습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다 머리가 좋을까요? 저의 지난 교사 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래보다 뒤처지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었던 아이도 어느 순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되어 있고, 눈에 띄지 않던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영재성을 보이며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또래에 비해 똑똑하고 지식도 해박했던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책 읽기를 즐기고 과제도 성실히 하며 집중해서 공부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물론 이런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목표로 성장하는 것이지 이러한 모습을 모두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를 평범하게 자라게 하고 싶다는 학부모님들은 오늘 영상 시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기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뒤처지고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지만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씩 보완하면서 성장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또 지금 보이는 모습이 또래 아이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나 보이는 아이인데 계속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며 회복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를 믿고 격려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래보다 학습 태도가 좋고 학습 성과도 좋은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초등 아이들은 완전히 성장한 것이 아니므로 유초등 시기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교육을 나무 심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은 아주 많은 복잡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짧은 기간이 아닌 기나긴 여정을 통해 성장하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고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줄기를 막 잡아당기면 성장이 빨라질까요? 물을 막 많이 준다고 빨리 성장할까요? 다른 나무보다 키가 작다고 속상해하면 다른 나무보다 더 키가 커지나요? 천재의 상징인 아인슈타인조차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바보가 아닌가 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도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며 전성기도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자라도록 적절히 도와주며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지원 방법일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전성기가 다 다릅니다. 기다리세요. 둘째, 자율적 교육과 방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김쌤 채널 구독자님들처럼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좋은 정보를 찾고 또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학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학원을 다닐까 말까 최종 결정할 때 아이에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학원 다닐래? 안 다닐래? 마음속으로 이제 학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이가 안 다닌다고 하면 당황해 하십니다. 또 마음으로 갈등하셨던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이가 안 다닌다고 하면 그래, 네가 싫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엄마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또 책임을 회피하시기도 합니다. 좀 저는 안타까워요. 물론 저희 학원 안 다니셔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결정을 아이에게 맡긴다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단의 경우는 어른의 판단력이 더 좋기 때문에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어른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주도해야 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공부해봐 라고 한다면 아이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될까요?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려면 학습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주도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알아서 주도하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알려줄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크게 성장할 수 없고 저절로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노력과 인내 없이 거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래보다 공부를 잘하려면 또래보다 공부량이 많아야 합니다. 흔히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학교 현행을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머리가 안 좋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 공부머리는 아닌가 보다. 시켜봤자 돈만 낭비다. AI가 글 써주고 다 통역하는 시대에 논술이 왜 필요하고 영어가 왜 필요할까? 문과는 수학 못해도 돼. 수학 몰라도 성공한 사람 많다던데. 이런 식으로 미리 단정하고 학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이 오히려 아이의 학업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통역사 되게 하려고 영어 공부시키는 거 아니고요. 수학자 만들려고 수학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인지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이죠. 언어교육과 수리교육은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이유인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또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성실히 임하는 이러한 태도 역시 공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대부분 실패를 경험했고 그러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회복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거나 아니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교사로 있을 때도 또 학원에서 지금 원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아이의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또래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학습할 수 있는지, 학습은 성실히 잘하고 있는지, 학습 습관은 잘 형성되고 있는지, 더 많이 학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학부모님들이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아이와의 비교보다 우리 아이 상황에서 최선의 공부를 늘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또한 제가 만나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도 머리가 좋았다는 점보다는 학창시절 공부량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에 갔을까요? 실제로 서울대 학생들 대부분은 공부하는 양이 일반 학생들의 평균 공부량보다 많았고 또 공부하는 시간 또한 일반 학생들보다 많았기 때문에 서울대에 간 것입니다. 학창시절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량을 너무 무리하게 늘리는 것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꾸준히 학습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의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를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꿈과 기대는 크신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의 기준이 중산층입니다. 노력 없이 평범함이 쉽게 주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또 목표가 높아야 근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립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 교육에 극성이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이들 교육이 가장 큰 관심이신 열혈교육 학부모님들의 경우는 대부분 아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또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픽업하는 것이 일상이신 학부모님들이죠. 당시에 교사로서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탑에 속하는 아이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빡빡한 스케줄 관리를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렇게 극성스럽게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아이들을 저렇게 수동적으로 교육하다가 탈나는 거 아닐까? 아이가 못 견디고 결국 반항하고 가출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극성으로 저러시나 걱정하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 친구들 모두 좋은 대학 진학해서 매우 의젓하고 멋있게 성장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가졌던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등학생 때 꿈이 컸던 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남다르게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이 공통점이었고, 또 아이들이 여전히 목표가 남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안 것이지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을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공부도 했지만 주말이면 친구들과 노는 것조차도 부모님이 계획적으로 놀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아이 만들기에 대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므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를 믿고 격려하며 기다려줘야 하며 자율적 교육과 방치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위해 좋은 정보를 찾아다니며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또래보다 공부를 잘하려면 또래보다 공부량이 많아야 하고 가급적 아이의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높은 근처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으므로 높은 목표와 그에 따른 적극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타고난 역량보다 학습 환경과 가정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김쌤 채널 영상을 보시며 공부하시는 지혜로운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